7-2강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심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1강에 이어서 계속할게요. 앞의 강의에서 문제 풀 때 머릿속에 떠올릴 개념 3가지를 설명했었죠. 이어서 네 번째 주제는 개수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문제에선 개수를 알려주지 않고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개수를 찾아야지 문제가 풀리는 유형이 많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요긴하게 쓰이는 개수 관련 개념들입니다. 첫 번째, 개수는 반응 중에 들어갈 물질량을 결정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개수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개수에 따른 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질량은 개수의 개념인 몰이나 기체의 경우 부피에 적용해야 합니다. 즉, 개수와 질량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주의하시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합시다.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 반응 전이나 반응 후에 물질의 양에 대한 자료 일부가 제시되겠지요. 이때 이 반응 중, 즉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 들어갈 값들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와 비례하는 수치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A가 반응이 진행되면서 2A몰만큼 감소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B는 2B 몰 감소하고 C는 2C몰만큼 생성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개수에 얼마를 곱했는지 파악하고 다른 값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개수에 2를 곱한 값이라는 것을 먼저 알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물질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A가 3몰 감소했다고 합시다. 나머지 부분 한번 채워볼래요? 잠깐 멈추고 해보세요. 해볼게요. 여기에 3이 되려면 개수에 A분의 3을 곱했죠.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B는 A분의 3B, C는 A분의 3C. 이런 식의 과정이 속달되어야 합니다. 주로 문제에서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대한 자료를 주어주는데 이를 통해서 반응 중에 대한 값들을 찾아내고 역으로 알려주지 않은 개수들을 찾아내는데 힌트로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개수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입니다.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같을 때 이런 경우죠. 반응물의 개수의 합 3, 생성물의 개수의 합 3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반응 전의 몰수 혹은 부피의 합이 반응 후의 몰수 혹은 부피의 합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는 개수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대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데이터를 보고 두 값이 같네? 그럼 개수의 합이 같겠군 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역시 개수를 찾는 데 하나의 힌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반응물 개수의 합과 생성물 개수가 같죠. 이런 경우에는 반응 전에 어떤 값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반응 후에 몰수는 반응 전과 같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볼게요. 반응 전에 A와 B가 둘 다 2몰씩 있었다고 합시다. 한번 멈춰놓고 여기에 들어갈 값들을 쭉 적어볼래요? 해볼게요. 누가 한 개 반응물일까요? 개수의 B가 1대 2니 같은 값이라면 B가 먼저 바닥이 나겠네요. 한 개 반응물만 결정되면 위에서 한 것처럼 반응 중에 들어갈 수치는 금방 나오게 되죠. 개수비를 이용해 봅시다. 여기 이 값이 개수의 1을 곱한 꼴의 형태이기 때문에 나머지들도 모두 개수의 1을 곱한 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A는 1몰 감소할 테고 C는 3몰이 생성되겠네요. 그러면 A는 1몰이 반응 후에 남을 테고 C는 3몰이 존재하겠네요. 만약 한 개 반응물을 빨리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응물 중에 하나를 한 개 반응물로 가정해 놓고 찾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한 개 반응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A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만약 가정한다면 A는 반응 중에 2몰이 감소해야 될 것이고 A가 2몰 반응하면 B는 1대 2의 B로 반응하기 때문에 4몰 감소해야겠죠. 그런데 처음 넣어준 게 2몰밖에 안 되는데 4몰이 감소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A는 한 개 반응물이 아니구나. 재빨리 바꿔서 B가 한 개 반응물이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반응 전과 후의 몰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응 전의 몰수의 합은 4몰이 나왔네요. 반응 후에 남은 값도 4몰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개수가 같다는 말은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서 줄어든 개수만큼 생성되니까 결국 전체 양에는 변화가 없겠죠. 즉석 예제 하나 풀어봅시다.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고요. 반응 전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두 물질의 합이 8몰이라고 합니다. 반응 후의 상황을 보니까 A는 안 보이고 B라는 물질과 C라는 물질만 존재하는데 B는 2몰 보이고 C는 6몰이 생성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두 개입니다. 첫 번째, A 값은? 두 번째, 반응 전 B는 몇 몰이었을까요? 잠깐 멈춰놓고 구해볼래요? 해볼게요.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들을 해석하기 편하게 반응 전, 중, 후로 나누어서 적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변환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모두 표현해 보겠습니다. 반응 전에 A와 B가 합쳐서 8몰이 들어있었답니다. 반응이 끝나고 나니 A는 안 보인다는 것은 A가 한 개 반응물이라는 거죠. A는 0몰이고 B는 2몰 남았고 C는 6몰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반응 후가 8몰, 반응 전이 8몰 똑같네? 그러면 이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는 같게 되겠다. 즉 A 플러스 1은 3이 되겠네. A는 개수가 2야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모두 결정되는 순간 반응 중에 들어갈 수치가 모두 결정이 되겠죠. C가 6몰이 생성되었다는 말은 여기 C가 6몰이 더해졌다는 말이고 여기 보니까 개수에 2를 곱했네요. 그럼 나머지 개수에도 모두 2를 곱한 값이 반응 중에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2몰이 감소해야 되고 여기는 4몰이 감소했다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바로 역으로 한 개 반응물이 A인데 4몰 감소했기 때문에 원래 A는 4몰 존재했었다는 말이고 B는 역시 4몰이 있었다는 말이네요. 두 개를 더해서 8몰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반응 전 B는 4몰이 있었네요. 물론 예제는 개념 정리를 위해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접하자마자 개수 A 값을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낼 수는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개수 A를 못 찾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풀 수는 있죠. 우선 6몰이 생성됐대요. 이것은 처음에 반응 전에는 생성물 없죠. 그래서 6몰이 생성된다면 여기 개수에 2를 곱한 값이 반응 중에 들어갔네요. 그러면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2몰 감소했을 것이고 여기는 개수를 몰라요. 그러면 똑같이 2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2A 몰이 되겠죠. 근데 얘가 한 개 반응물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2A 몰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고 더해서 8몰이 된다면 여기 들어갈 원래 B의 값은 8몰 마이너스 2A 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식이 하나 보이네요. 8-2A 몰에서 2몰이 더 감소했을 때 남는 몰수가 2다. 그러면 결국 계산해 보면 A는 2가 나오죠. A가 2가 나오면 A 값을 대입하면 원래 B에 몇 몰이 들어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풀이 방법인데 실전 문제들은 하나라도 알 수 있는 정보는 빨리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보더라도 위의 방법이 더 간단하죠. 개수의 숨겨진 비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반응물 개수의 합과 생성물 개수의 합이 같을 때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생성물의 개수의 합보다 클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반응 전의 몰수 혹은 부피가 반응 후의 몰수 혹은 부피보다 크게 됩니다. 즉 생성물의 개수가 반응물보다 작게 되면 반응하는 과정에서 몰수가 감소한다는 거죠. 이건 역시 만약에 개수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몰수나 부피를 비교해보고 이런 관계에 있으면 개수를 모를지라도 개수는 이 범위 내에서 정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한눈에 볼 수 있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습니다.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4이고 생성물의 개수는 2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 전에 A와 B가 각각 3몰씩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누가 한 개 반응물이 될까요? 2초 만에 나와야죠. 하나, 둘. B가 한 개 반응물이죠. 그러면 개수의 B를 참고하게 되면 A는 1몰 반응할 테고 2몰이 남겠네요. 그리고 생성물 C는 2몰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반응 전에 물질의 총합은 6몰이 되고 반응 후에 물질의 총합은 4몰이 되었네요.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몰이 감소했습니다. 반응 전에서 후로 갈 때 몰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화학 반응식에 다른 데이터를 넣어서 재미있는 사실을 또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A를 한계 반응물로 만들기 위해서 A가 1몰, B가 6몰 준비되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A는 모두 반응에서 사라지고 A가 1몰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에 B는 3몰, 역시 계수 B를 봐야죠. 반응에 참여해서 3몰이 남겠네요. 그럼 C는 원래 없었는데 2몰이 생성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과를 보니 반응 전에 7몰이었던 물질들이 반응 후에 5몰이 되었네요. 역시 반응이 진행되면서 2몰이 감소했습니다. 데이터 값은 다르지만 둘 다 2몰씩 감소하는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줄어든 몰수가 같은 경우에는 반응 중에 들어가는 값도 같은 값이 되네요. 항상 이럴까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실전 문제에서는 주로 데이터가 실험 1, 실험 2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때 이와 같이 변화량이 같다면 두 실험에 들어갈 반응 중 값이 같다라고 보는 것도 문제 푸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화량이 다른 경우를 만들어 볼게요. 반응 전에 A가 2몰, B가 7몰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이거 역시 잠깐 멈춰놓고 여기에 들어갈 값들을 쭉 한번 적어볼래요? 자, 보겠습니다. 한계 반응물은 누가 될까요? A가 한계 반응물이 되겠네요. 2몰. 그래서 모두 반응하고 A가 2몰 반응하게 되면 B는 6몰 반응하겠죠. C는 4몰 생성되겠네요. 반응 전에 9몰이었던 것이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5몰이 남았네요. 4몰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요? 얘를 실험 3이라고 합시다. 실험 5과 비교해 보니까 변화량 값이 2배 증가했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반응 중에 들어갈 값도 2배가 증가한 것이 보이죠. 즉 반응 전후의 변화량과 반응 중에 들어갈 값들은 비례한다는 것이죠.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보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실험 1과 실험 2가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 값의 변화량이 2n 대 3n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에 들어갈 반응 중의 값도 2 대 3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질량이 2몰 감소했다 혹은 4몰 감소했다 이런 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는 값들은 누가 결정할까요? 그것은 반응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반응 중 값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화학 반응식의 계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럼 결국 화학 반응식의 계수가 변화량을 결정한다는 말과 같게 되겠네요. 위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2몰과 4몰을 계수와 연관 지어 보겠습니다. 이 반응식의 계수를 보게 되면 반응물의 계수의 합이 4몰이에요. 그런데 생성물의 계수는 2몰이죠. 즉 4개의 분자가 반응에 참여한다면 생성물이 2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반응이 진행될수록 계속 개수는 줄어들죠. 여기에는 계수대로 반응이 진행될 때마다 2몰씩 감소한다는 거죠. 즉 계수비와 동일한 1대 3대 2의 비로 반응이 진행되면 계수의 차이만큼 여기서 계수의 차이가 2몰이었죠? 2몰만큼 감소하게 되겠고 아래와 같이 계수비의 2를 곱한 형태 즉 2대 6대 4의 비율로 반응이 진행되면 계수의 차에 2를 곱해준 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4몰 감소하게 되겠죠. 만약에 계수비의 n을 곱한 형태, 즉 n몰 대 3n 플러스 2n몰 이러한 비율로 반응이 진행되게 되면 반응 전과 후의 변화량은 계수의 차에 곱하기 n이었으니까 2n만큼 감소한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반응 중에 들어가는 수치가 계수의 n을 곱한 형태일 때는 결국 반응 전후의 변화량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계수의 차에다 n을 곱해준 값과 같게 된다라는 말이죠. 학습이 끝난 후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외우지 말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이 세 번째 항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보이게 될 것이고, 외우는 것은 그때 자연스럽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접하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되는 데이터를 보고 무엇을 뽑아내야 할지, 어떤 시도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계수의 숨겨진 비밀, 중요한 것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중복되는 느낌이 들지만 간략하게나마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계수의 숨겨진 비밀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반응물의 계수의 합보다 생성물 계수의 합이 클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했던 세 번째 상황과 반대 상황이 되겠죠. 결국 반응 전 몰수보다 반응이 진행된 후의 몰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중복되는 것 같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반응물이 모두 반응했다. 이 말은 반응 전에 있었던 물질 중에서 남는 물질이 하나도 없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더 단순한 경우죠. 계수비가 바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비가 되겠죠. 즉 모두 반응했다면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었을 때 A가 1몰, B가 3몰 있었는데 모두 반응하면 C는 2몰 생성되겠죠. 만약 A가 2몰, B가 6몰 있었는데 모두 반응에 참여하게 되면 C는 4몰.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계수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주제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한 소리를 복잡하게 말하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문제를 접해보면 무엇을 적용하고 어디서 힌트를 얻어야 할지 막막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이 타이틀의 숨겨진 내용은 반드시 이해하여 정리해 놓으면 문제 풀 때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 강의는 7-2강까지 이야기했던 내용과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를 5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미리 풀어보시고 7-3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